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비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정강 후약이었죠. 특히나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뭐 빠르게 뭐 반도체 종목도 좀 움직이고 네이버도 추가 상승을 하는 등 모습을 좀 보였지만 정작 본장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수가 좀 출렁이더니 정강 후 약으로 조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종목군들 혹은 뭐 조선, 방산 뭐 이쪽 계통의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그다지 뭐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지수가 오전에 출렁이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상 뭐 졸졸졸 흐르다시피 하면서 지수에는 거의 변동성이 없었는데 종목들로 보면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요 며칠은 정말 시장이 부적합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에서 강한 변동성을 좀 주면서 네이버 정도 좀 괜찮은 종목이 있었던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셧다운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죠. 어제 미증시 마감하기 전에는 또 뭐 잘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일부 있었지만 또 오늘은 뭐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면서 이러한 부담감이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이 축소되는 흐름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동시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구태여 종목을 안 가지고 혹은 안 늘리고 가고자 하는 이런 심리적 압박도 있었을 것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지수가 여기서 뭐 크게 깨지거나 그런 악재성 이슈로는 안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셧다운이 된다 한들 연휴가 끝나면 그 셧다운이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서 셧다운이 설사 끝나지 않더라도 곧 끝나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면에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닥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연휴 직전에 지수가 좀 빠진다면 여전히 똑같이 반도체 내에서 종목군들을 선별해가지고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선, 전력, 방산 쪽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 이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연휴 기간은 카운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반도체 비만 계열 종목들은 기다리는 조정이 쉽지 않고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제목이 좀 잘못됐네.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제 만들어 놓았던 제목인데요. 뭐 이런 거 제목 빼놓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어제와 다르게 하락 종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양시장 다 마감이 되었는데 시장 자체가 지수로는 보면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0.19% 하락에 코스닥 0.56% 하락이죠. 코스피는 0.19% 시가 출발, 코스닥은 0.1%, 0.2% 출발이었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하루였는데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뺐다 올렸다 하는데 이게 우하향이었던 하루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했던지 간에 조금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었을 수도 있는 흐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간밤 미증시 엔비디아 필두로 상승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등 반도체 강세 등이 나쁘지 않게 상승 마감했는데 지수는 그렇다고 큰 폭의 상승은 없었던 하루였어요. 아무래도 셧다운 관련 이슈가 미국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위로 막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흐름은 지수 자체로만 보면 정강 후약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섹터로 본다면 또 실적이 있는 조선, 방산, 전력은 괜찮은 흐름이라 완전 차별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당연히 힘은 없겠죠. 여기서 국내 기관도 막 돈 싸들고 종목들을 사려고 하진 않을 것이고, 외인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것이고, 개인 또한 당연히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내일과 모레는 증시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팔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더 떨어져 준다면 일부 매수해서 넘어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몇몇 개가 중국의 헝다 사태 있을 때 추석 연휴 이후에 터져버렸죠. 근데 막상 연휴가 지나고 시장이 급락할 것 같지만은 개파락하고 나서 바로 끄집어 올리면서 상승으로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뭐 기다리는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냥 뭐 손 쓸 수도 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하면서 그때도 다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셧다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셧다운이 터지더라도 뭐 문제 있겠습니까? 별로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반도체가 메인인 상황에서 최근 줄곧 지지부진하던 조선 섹터가 금일 크게 올라서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방산도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그리고 뭐 중국을 대비한 미국 그 미사일 4배로 늘린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뭐 전부 다 시장 방산주에게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었겠죠. 좌우지간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부단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석이 끝나면 긴 연휴인 탓에 금세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에선 실적주를 찾기를 원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무난한 쪽을 잘 지켜보고 기회가 오면 매수로 접근을 고려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실적 기대되는 쪽은 조선, 방산, 전력인프라, 일부 화장품, 뭐 APR 정도뿐이 없는 것 같은데 APR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혹여나 달바 글로벌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달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건기식의 노바백스도 최근에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일단은 뭐 실적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9월 말이 접어들면서 반도체 좋은 거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신 신규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흐름이 반도체 쪽이었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때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느꼈던 부분이었고요.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는데 전부 다 과열 구간에 있죠. 로보티즈 오늘 반등해 주면서 다시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일부 매매만 좀 해보는 정도에서 그쳤는데, 사실상 지금 위 구간에서 비중을 베팅하면서 종목군들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소액이 아니라 금액이 커졌을 때의 느낌을 저와 똑같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과열권에서 그 누가 비중 베팅으로 위로 치기가 쉽지만은 않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추가 상승을 하고 오버슈팅을 하고 과열에서 더 치고 가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과정 속에서 이 차선을 선택하는 뭐 종목군들 일부 잡기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차선을 잡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좋은 결과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딱 9월 말에 느꼈던 시장의 흐름이고요. 일단은 10월달 되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도 일맥상통합니다. 비만만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보십시오.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슈나 모멘텀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현재 주가의 위치가 다 어디에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이슈가 발생을 하고 모멘텀이 터졌고 실적으로 현실화가 되었던 그 직후의 주가는 다 세론으로 지금 흘러내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지금의 시장을 점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자, 오늘 보면은 로봇 쪽도 후발주는 다 죽고 새로 막 올라오는 종목군들 일부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뉴로메카에서 아침에는 조선 쪽에서 이슈가 나오더니 장 막판에는 뭐 이쪽도 신규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최초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여나 내일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쪽도 돌아가면서 재료 나온 이후에는 다 죽고 또 바닥권에서 새로운 이뮤노시아라는 종목이 오늘 들어 올리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당장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일부 밀리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쪽은 이제 대주주가 유한양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과거에 중국에 6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던 이력 있는 종목이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준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도 될 종목인 것 같고요.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오가노이드 피부 재생 플랫폼을 바탕으로 신고가를 좀 나왔는데요. 2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기대감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까지 올라왔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정 이후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기존 종목군들은 위로 물리면 또 고통이고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 흐름이 약간 이러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이런 글을 남겼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도체에 넘어가면 이쪽은 디램 가격 상승과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나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때까지 움직일 것이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는 구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내 종목군들 봐야 되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뭐 소재, 장비, 테스트, 유리기판, 그리고 일반 기판 등 다방면으로 종목군들을 보셔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플랫폼 종목군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 ABL, 리가캠 등등. 비만 쪽도 다 돌아가면서 이슈가 나왔고, 오늘 G2G 바이오가 어제 계약을 하면서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국 하락 마감을, 그러니까 다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한 바퀴가 일단은 동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좀 살아있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 있는 거고, 오늘 박스권 돌파한 게 이뮤노시아 정도 있구나. 그리고 뭐 오스코텍 조금 신고가 구간에 올라왔구나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 일단은 계속 살아있는지 이것만 좀 계속 체크하면서 오늘 이슈를 붙였던 유로메카인데 포스텍과 함께 카이스트와 함께 산학견 연계를 해서 관계 기업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관계 기업이 이제 포스코잖아요. 포스코기 때문에 혹여나 또 포스코 쪽에서 로봇 뛰어드네 어쩌네 말 나오게 되면 뉴로메카는 과거에도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오는지 좀 체크해 봐도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 로봇주들인 인데, 일단 램보 로보틱스는 언제나 관심권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삼성 쪽에서도 이슈가 참 많이 나왔는데 주가 좀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겠다라는 내용들 봤을 때는 기대감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적인 대장인 HD 현대 중공업이 일단 MRO 7함대 오늘 배가 들어왔다라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선 쪽에 수주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수천억씩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못 올라갔죠. 반도체 쪽에 너무 쏠려 있고 로봇과 비만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쪽도 실적 기대감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오늘 급등을 했으니 좀 빠짐을 기다려 보면서 이제 하락은 브레이크를 잡았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조선은 엔진 쪽이 제일 강한 듯 하고요. 나머지 기자재는 약간 탄력이 좀 떨어졌는데, 핵심주는 뭐 하나 엔진,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 그리고 세진중공업, 그 다음에
HJ 중공업 정도 안에서만 종목을 좀 보면 선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조선도 시가총액 3조짜리 기업인데 사실상 영업이익 2천억을 예상을 해요 올해. 그래서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주가는 좀 더 올라가도 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산 안에서도 엔진이 있죠. 지금 시장의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라크 중동 쪽에 K9이 나가는데 K9에 들어가는 엔진이 국산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STX 엔진이 그 방산 엔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잠수함 엔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산도 엔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산도 엔진을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두나무 이슈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슈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뭐 파생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등등등 뭐 우기투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는 괜찮아요. 올라올 때는. 근데 이게 당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그냥 네이버가 조정받으면 좀 어렵더라도 좀 무겁더라도 네이버 자체를 대응하면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매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뭐 지수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닥도 어제 강하게 빠지고 오늘 올라오다가 5일선 맞고 떨어졌는데요. 뭐 설사 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아래 구간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 우리가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보다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피도 지금 11선, 5일선 맞고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돌파가 나온다면야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야 같이 올라오겠지만은, 돌파가 나오지 않고 조금 밀린다면 국내 시장도 약간은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꼭 바로 이렇게 날아갈 필요는 없이 기간 조정 좀 받고 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신규 매수하기는 더 좋은 시장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면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 내지는 박스권 그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 예상되고, 네이버는 정규장으로 보면 이 자리에 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은 28만 3천원부터 저항이기 때문에 오늘 딱 그 근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럼 어려운 구간이 어딜까요? 이 친구는 이 어려운 구간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 하나의 박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만큼 지금 상승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박스 투 박스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반 딱 접어놓고 돌파했던 자리, 네, 갭을 메우는 구간 5일선 첫 자리 정도 왔을 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수급이 괜찮으면 잡아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좀 기다렸다가 뭐 빠져서 다시 추석 지나고 다음 달 중에 이사에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 조정시 봐도 무난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NHN, KCP라든지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오고 박스권도 돌파하고 매우 좋은 흐름이지만 만약 하나 여기서 5일선이 갭으로 깨지면서 종목이 떨어지면 하락의 폭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아 보이지만 눌림으로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 본주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조선, HD, 현대중공업은 거의 빠진 게 없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정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나 엔진도 빠진 거 없이 지금 올라와서 그냥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렵죠. 신규로 보기는 좀 어렵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마찬가지로 좀 약하지만 그냥 박스권 흐름 보이고 있다. 세진중공업
밀리면 샀으면 좋겠는데 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 빠졌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빠졌을 때는 이런 자리들 계속 노려봐야 되겠다 정도. HJ중공업은 유상증자 가격이 할증되면서 오늘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위에서 11선 그리고 21선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빠져 내려올 수 있겠죠. 빠지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이번 파동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요. 이렇게 좀 떨어진다면 가동률이 지금 95%고 단가 인상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봐도 되는 게 삼성전기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일단 TLB 기판 쪽에서는 TLB가 대장인데 박스권 이런 쪽도 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텍 오늘 상승인데 조금 높죠. 지금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유니테스트가 오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흐름 좀 만들어주는 종목. 동진 세미캠 조정시 매수, 솔브레인 조정시 매수. 유리기판 쪽에서는 오늘 라인 좀 나온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라인 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박스권 그리는지 체크. 뭐 필옵틱스도 좀 일부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다 박스권 그리는 흐름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아직 주가가 죽기 싫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데요.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11선이 깨지기 전까지 5일선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확 깨진다면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5일선이 지켜진다면 내일도 한 차례 봐볼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 살아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삼성 쪽에 호재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영향에 의해서 좀 못 가는 거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을 지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빠지게 되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유로메카가 지금 이제 보면 오늘 장중에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음봉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음봉을 내일 걷어내는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음봉의 지금 종가가, 그러니까 음봉의 시가가 28,400원이죠. 저항을 받았던 이 앞에 음봉이니까 28,400원 언더에서 바닥을 잡아만 주면 28,400원 언더에서 바닥을 잡아만 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거는 가짜니까 28,400원 언더에서 바닥을 잡아만 주면 괜찮지 않겠냐 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 수급이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음봉을 이렇게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가 보통 시세가 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거래가 많이 터진 음봉 매집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G2G 바이오가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쌍봉을 맞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로 좀 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때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뮤논시아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를 좀 동반하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거래량 좀 부족하지만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내일 밀렸을 때 6,000원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게 되면 대주주가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는 시장의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좀 강한 상태에서 나머지 이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있네요. 그래서 내일 좀 밀리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에 강한 종목이 더 가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줬죠. 대표적으로 로키드 헬스케어가 윗꼬리를 매일같이 잡아먹으면서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오늘 대형 시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식의 흐름이 다른 종목군들에서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를 떠나서도 이제 뭐 BHI라든지 그리고 전력인프라 쪽에서는 뭐 산일전기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차트로만 보면은 참
참 주식을 사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이평선에 뭐 첫 자리 같으면 참 좋은데 여기서 이제 확인되고 수급이 들어와야 뭐 진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참 주식을 사기 어렵게 되어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오히려 차라리 뭐 사버린다면 효성 중공업을 그냥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종목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지수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수도 좋고 다 좋은데 생각처럼 녹록한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매 자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시장 대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 참고하셔서 연휴 전 너무 무리하는 시장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